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일단 마이크론 고맙다를 외쳐봅니다. 나스닥 100 선물 4시간 차트입니다. 분할 매수 시기는 보통 역추세일 때와 추세일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역추세 매매란 일명 하락장일 때를 뜻하고 이동평균선으로 설명을 드리면 캔들이 121이평선 아래로 엄청나게 내려왔을 때입니다. 역추세일 때 바닥 부근에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다만 바닥이 어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물리기 쉽고 이게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현재는 그럼 4시간 나스닥 100 선물 차트상 추세 매매에 들어갈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좌측은 4시간 차트, 우측은 일봉입니다. 추세 매매 눌림 매수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다들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임하실 거고 그런 게 있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서는 21이평 부근이거나 4시간 차트에서는 보통 40에서 61이평 사이가 일단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중파동이 바닥권에 오면 더 좋고 중요한 사실은 너무 가격에 집착하면 안 돼요. 고점이 어딜까 저점이 어딜까 눌림 매수 가격은 어딜까 집착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평선과 파동의 깊이를 보고 들어가죠. 왜 제 기준에서는 여기가 손익비가 좋냐인데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세배수 기준 3에서 5% 안에 스탑로스 걸어서 잘라버릴 수가 있는데 수익이 정추세로 올라가면 SOXL 기준으로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이죠. 3에서 5%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나면 20% 이상이 날 수가 있다. 여기서 비중은 사실 많이 이걸 실전에서 써봐야 돼요. 내가 이 방법에 자신이 있다, 신뢰를 한다. 30% 들어가던 50% 들어가던 100% 들어가던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절 금액까지 멘탈을 키우시던지 해야죠. 다만 주식 비중 몰빵의 문제는 비트코인처럼 장이 24시간 내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점이 나왔고 반등이 나오는 와중에 장이 안 열리는 주말이나 일명 한국 시간으로 오전 오후 시간에 갑자기 악재가 빠응하고 터져? 이러면 손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해도 비중은 너무 세게 들어가면 리스크가 크다. 현재 한 파동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두 번째 상승파동까지 나올 줄 알고 눌림 올 때까지 분할 매도 하나도 안 하고 버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눌림 매수 자리가 왔습니다. 일봉에서는 21이평, 4시간 차트에서는 121이평까지는 안 내려왔었군요. 그런데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눌림 매수 받았던 저점을 깨버리죠. 그러면 바로 스탑로스 비중 조절이 나갔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락의 바닥이 이전 최저점보다 높을지라도 어차피 이건 결과론일 뿐이니깐요. 일명 감정 없이 기계처럼 매수 매도가 자연스럽게 돼야 해요. 저점 깼을 때 에잇 얼마 안 깨겠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 저점 깨면 비중 조절해야죠. 풀매도를 하던지 다시 잡으면 되니깐. 현재로 돌아와서 상승파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도 완벽하게 몰라요. 대파동 두 번째 봉우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한 번 더 상승파동이 나온다면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 고점 도전하겠죠. 대략 3% 정도 그 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현금 100%인데 들어갈까요? 그 나올지 말지 모르는 한 배수 기준 3에서 4% 상승에 베팅하기엔 손익비가 좋지 않다. 혹시라도 오늘 밀려버리면 21이평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추가로 분할 매수한다고 해도 내 평단가는 다시 밀리는 21이평 가격보다는 높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그게 꼭 고점을 다시 높인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봉을 보면 나스닥은 정고점 갈 것 같아요. 더 갈지까진 아직 모르겠지만 다만 그러고 나면 눌림이 주봉상 약하게 오면 21이평이고 눌림이 아닌 좀 더 큰 조정장으로 온다면 그건 그때가 되면 그렇다면 현재 롱을 가지고 있다면 풀매도는 하지 말고 소량으로라도 비중은 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눌림 매수 받을 때 신규로 들어가는 거랑 기존에 있던 물량에서 추가 매수하면 평단가 싸움에서 유리하거든요. 대신 지금 불타기 잘해서 매도 잘하면 다행이지만 평단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눌림 매수 받을 때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손익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받았을 때 일단 정고점까지 대략 3%니까 TQQQ 기준으로 9에서 10% 수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더 못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21이평까지 밀리고 나서 재반등이 잘 나온다면 최소한 2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기는 힘들겠지만 좋은 매수 위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연습 삼아 선물로 트레이딩 중인데 아마 이걸 캡처하고 난 뒤에 비트코인이 재반등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좌측은 비트코인 6시간, 우측은 일봉입니다. 일봉이 지금 소파동 쌍봉 하락으로 11위편까지 밀린 뒤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서 이전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리던지 혹은 더 올라가던지, 그게 아니면 반등이 어설프게 나왔다가 21위편까지 밀리던지입니다. 그러면 약간 단타적인 투자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일봉상 21위편까지 내리면 당연히 그때는 숏 정리하고 롱으로 스위칭 해야겠죠. 물론 그게 상승을 크게 못 먹는 상황이 올지라도 손익비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일봉을 보면 아직 61위평선이 옆으로 횡보 중이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나오려면 옆으로 횡보 중인 61위평을 위로 돌리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눌림이 왔을 때 그게 실패만 하지 않는다면 아주 큰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나스닥과 비스무리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 느낌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일봉상 11위평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6시간 차트에서는 눌림 매수 받기엔 제 기준에서는 모자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반등이 나온다 해도 제 입장에서는 롱을 스위칭 못한 부분에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SOXL 반도체까지도 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또다시 고마워를 시전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 39에서 43달러까지 상승을 보는 입장이지만 이번에는 39에서 40 정도 선에서 눌림이 오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9에서 40달러에서 풀매도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다음 눌림이 왔을 때 비중을 세게 들어가겠죠. 그게 설령 손절이 날지라도 손익비 좋은 자리는 현 추세상 그때니깐. 다만 일봉상 역배열이기 때문에 눌렸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43에서 45달러를 뚫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3년 10월 정도 때 차트입니다. 일봉상 21위편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실패하면서 저점을 깹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다음 주에 밀릴지 언제 밀릴지는 모르겠으나 그 눌림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저점을 더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시고 무조건 매수 받아보는 거죠. 설령 하락을 하더라도 스탑로스 걸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 되고, 다만 반대로 상승이 길게 나온다면 SOXL 기준으로는 최소 20% 이상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는 39에서 40달러까지 간후에 밀렸다가 33에서 34달러 선까지 밀리면 대략 일봉상 21위평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43에서 45 가는 방향으로 희망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39에서 40달러가 고점이라면 거기서 다시 저항 맞고 내릴 수도 있죠. 그래도 수익은 날 테니깐. 그리고 난 뒤에는 또다시 조정장이 올지 혹은 재차 하락장이 올지는 모르겠고요.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보면 와, 저걸 10월 달에 다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10월 초나 중순 이후 조정장이 한 번 더 나왔다가 대선 이후에 마지막 불꽃 랠리 한 번 더 나오면 딱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매수 기회는 또 오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을 버리시고 기계처럼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